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론을 두고 후폭풍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각 5명, 인용 1명, 그리고 각하 2명. 이 결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엄의 적법성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의 판결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명의 재판관, 6명의 재판관이죠. 우연 위법이 아니다. 국회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계엄이 이제 내란이고 한덕수 총리가 당시에 공모, 가담을 했고요. 묵인 방조했다. 알고도 모른 척하면서 도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6명의 판단은 최소한 한덕수 총리는 당시에 우연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리고 2명의 재판관은 아예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야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죠. 먼저 국민의힘의 판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조진우 의원은 한덕수 선고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만장일치 가능성이 사라졌다. 적어도 3명의 재판관은 강력한 소수의 목소리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국민의힘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민주당 쪽에서도 뭔가 헌재에서 뭔가 이견이 생겼다. 이 부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선원 의원은 헌재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가담 내지 연루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 얘기는 이미 내란의 불법성을 전제하는 것이다. 2가지 얘기를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조진우 의원의 얘기. 5대 1대 2로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 판단이 혹시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 가지 정보지에서 헌재 내 이견이 있었다는 주장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헌재의 상황은 누구도 확인할 수 없고 따라서 앞으로의 이 헌재 판단과 관련된 일도 누구도 근거 있게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당의 주장이든 야당의 주장이든 여전히 그런 불확실한 헌재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전이 습격인 해석이고 상상이고 어떻게 보면 희망사항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미 헌재는 최소한 헌재의 최종적인 어떤 판단이 정치적이냐 아니냐는 2번째 치고 과정에서 헌재는 정치적인 과정을 밟고 있다. 정치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선고가 지연되는 것은 있지 않을까? 그건 분명한 것 같고요. 예. 우선은 첫 번째 헌재에서 그것도 정영식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정영식 재판관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덕수 총리 탄핵 문제를 먼저 헌재에서 판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법이 어딨냐. 그래서 이게 중요한 문제부터 속도를 내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한덕수 총리부터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결 내용이요. 사실은 이거 피해가고 저거 피해가고 하다 보니 명쾌하지가 않아요. 한덕수 탄핵은 기각됐지만 기각 이유에 대해서 판결문을 보면 최소한 내란죄 여부에 대해서 판단 안 했고요. 그렇죠.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 사실은 판단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무회의를 적극적으로 소집한 것이 묵인 혹은 가담 뭐 이런 것에 대한 민주당 이 탄핵 소추의 내용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한 거예요. 그럼 그건 뭐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뒤로 한덕수 뒤로 미뤄지면서 그럼 헌재 애당초 일정하고 거꾸로 된 거거든요. 미뤄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 가늠세들은 피해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정치적 과정을 밟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래는 최우선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하겠다. 이게 정영식 재판관의 얘기였는데 지금 나중에 보니까 선고를 보니까 동시 선고 나온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바뀌었단 말이죠. 중간에 바뀐 거죠. 예. 그거 왜 부분이 바뀌었겠어요? 뭔가 영향을 받았다. 그런 영향을 받은 거죠. 그것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뒤에서 흘러나온 말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예, 왜 한독수 먼저 해야 되느냐. 예. 중요도나 이거에 따라서 속도를 윤 대통령 속도를 더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바뀐 건 바뀌어야 될 이유가 발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정치적인 상황 외에는 설명이 안 되죠. 정치적인 상황이라고 하시면 정치적인 지금 최근에 집회 시위라든지 탄핵 찬성이든 반대든지 그 목소리 때문인지 아니면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헌법재판관들도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다 보고 있고 예. 또 듣고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거기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이런 걸 거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다르게 보수가 결집하고 여론이 만만치 않고 탄핵 반대, 탄핵 찬성 이것이 대립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헌재 최종 판단이 지연이 되면서 한독수 총리 먼저 하게 되는 그게 어떤 이유에서 먼저 했든 간에 해당처 계획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건 정치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판결 내용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들은 다 피해간 거죠. 그러니까 명쾌하지가 않아요.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 중에서 저도 이거는 굳이 믿을 필요 없고 헌재 결론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예, 도청 방지 장치까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여성 재판관 2명이 고성으로 서로 언쟁을 했다. 그리고 재판관 중에는 이제 절차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는 재판관이 있다. 처음엔 믿지 않았는데 막상 5대 1대 2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을 인용을 하고 김복형 재판관은 모두 다 사실은 법 위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걸 봤을 때 그 설에 힘을 실어주는 결론이 나와버렸거든요. 이거 뭐 누가 복도에 지나가다가 헌재 재판관들의 고성을 들었다는 얘기를 거쳐서 전원으로 누가 이제 방송에서 얘기한 건데요. 예.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늦어지고 한독수 윤석열 탄핵 재판의 공언과는 다르게 순서가 바뀌고 이런 것을 봐서는 이상 징후는 분명히 발생을 하고 있다. 절차상의 문제는 크게 2개거든요. 예. 하나는 청구인인 국회에서 내란죄 부분을 내란 행위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거 하고 과정에서 이제 너무 속도를 냈고 뭐 등등등이 이제 절차의 문제인데 이런 것이 썰로 나왔는데 예. 가장 유력한 하나의 재판관 내부의 어떤 이견이 절차의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